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방향성을 잃은 전 세계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증시가 지금 다 초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웅크려서 엎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어제 뭐 국내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답답한 국면들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이러한 것들은 비단 한국 증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와 모든 자산 가격들이 좀 조정세 그리고 이제 관망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네. 페드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저희가 어제까지 얘기했던 걸로 치면은 뭐 이번 FOMC를 기점으로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사실은 좀 많았는데 그렇죠. 오늘 다시 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항상 조심했어야 됐죠. 그렇죠. 지금 오랫동안 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다우 산업 지수든 뭐 S&P 500이든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 차트가 지금 완전히 그 역배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다시 뭐 위로 슈팅하면서 네. 이평선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예. 계속 최근 한 달 동안을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절대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우하향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 증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뭐 하락장 형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은 뭐 계속해서 좀 조성이 되고 있고 좀 이런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블룸버그 따르면요. 일단 전형적인 뭐 하락장인데 모멘텀을 완벽하게 상실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센티멘트 계속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빅스 차트 뭐 간단하게 보시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S&P 500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빅스 지수 또한 상당히 상승폭을 키웠었고 최근 들어 하락이 지속이 되는 동안 변동성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반대로 지수가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당면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바이오테크라든가 IT테크 굉장히 좀 부진한 주가 흐름 어제 미국 증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뭐 이유인들 뭐 항상 같습니다. 뭐 페드의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뭐 중국의 뭐 경제 하강 우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실제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경제 지표도 사실상 좋지 못한 모습 보였었고요. 또 중국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이머징의 대표 주자인 인도 쪽에서도 좀 요즘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큰 증시, 경제 대국인 뭐 중국과 인도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로이터 따르면 이제 중국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8월 산업 생산이 6.1%로 상승을 해서 뭔가 뭐 조금 사실 전월에 7월 같은 게 6.0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는데 컨센서스 6.4 대비해서 모자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9, 뭐 지난달 같은 11.2 정도 됐었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도 이제 10.8로 전월 10.7에 대비해서 0.1 정도, 10.5 대비해서 0.3%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 좋은 것만 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모습들. 연간 GDP 7%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제 자극적인 이제 소제목을 달고 로이터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 관련된 기사를 냈었었고요. BBC에서 이제 인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8월달 인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3.66%가 나오면서 전월에 3.78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측면. 연초만 하더라도 인도 경제 성장률이 8%를 넘어서면서 중국보다도 더 높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7.5%도 모자라서 7.0%까지 이 컨센서스가 낮춰지는 모습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도 경제에 직접적으로 좀 연관을 가져가게 되면서 인도의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네.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글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 증시를 들여다봐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뭐랄까 좀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뭐 인도, 중국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성장률을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 이런 나라들이 또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지금 더군다나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 달러 강세 좀 한동안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러면 또 주변국들 또 많이 괴로울 거고요. 만약에 좀 글쎄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또 좀 전 세계의 어떤 초저금리 기조에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이거 상당히 좀 어디로 좀 어떻게 좀 구멍을 뚫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흥국이 가지고 있는 뭐 외채들, 뭐 달러 환산돼 있는 부채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에서도 대해서도 말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국 경제 성장 둔화라든가 그리고 미 달러가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중국 우려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머징 국가 중에서 원자재를 수출로 가져가고 있는 베이스를 가져가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고통이 좀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머징 시장,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해져 있다. 네. 뭐 통화 정책이 뭐 지금 너무 제로금리 쪽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젖어들어 있어가지고요. 금리 0.1% 올리고 정상화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 네. 자체가 이머징 마켓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새로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한국 경제가 뭐 외국의 뭐 어떤 뭐 외생 변수 때문에 나빠진 것보다는 한국 자체적으로 경제가 좀 굉장히 많이 부실해지고 있다. 전 세계 뭐 2차 제조업으로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던 이머징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제조업 관련해서 뭐 PMI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ISM 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년 동안 굉장히 부진한 수준, 공급 과잉 상태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이 2차 제조업 가지고는 다시 일어서는 것은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뭐 이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그런데 이머징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좀 뭐 자금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펀더멘털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글로벌 ATM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는 탈이머징 자금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 이전에 무슨 결단을 내려서 어떤 자산에다가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뭐 자동적으로 뭐 이머징 쪽으로 돈이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뭐 이제 악재는 끝났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요. 네. 결국에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그분들도 잘 모를 것 같고요. 네. 제대로 아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해결을 하고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FOMC 이후에 시장 결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쪽을 쫓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분간 뭐 계속해서 탈이머징 시장의 어떤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거기에다 금리를 올린다 해서 뭐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바로 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어쨌든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뭐 올리든 올리지 않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의 흐름을 지켜봐야지 지금은 이제 뭐 속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번 주는 조금 이제 몸을 좀 움츠리셔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